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쓰실 것 같은데 바로 그 피그마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용자들한텐 정말 사랑받는 도구인데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좀 롤러코스터를 탔죠. 네, 맞아요. 특히 최근에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기대랑 우려가 막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피그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한번 피그마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좀 시원하게 파헤쳐 보죠. 네, 상장 초반에 그 뜨거운 열기가 식기도 전에요. 첫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출렁했어요. 아, 상장 가격이랑 비교하면 뭐 반토막 이상 난 상태인데 이게 단순히 가격만 오른다 내린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를 좀 읽어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그 폭발적인 성장 속도하고 아. 실제 발표된 성장세하고 약간의 간극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뭐 거시경제 환경 변화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와, 상장가 대비 절반 이상이라니 진짜 큰 조정이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알던 그 좋은 피그마 맞나? 약간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피그마가 어떤 회사인지 그 핵심 경쟁력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왜 이렇게 시장 반응이 차가웠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죠. 네, 여러분께서도 피그마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고 또 투자 관점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명확하게 좀 짚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피그마. 그냥 디자인 툴이라고만 하기엔 뭔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강점을 가진 회사인가요? 맞습니다. 피그마는 단순히 디자인 결과물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니까 피그잠이라는 화이트보드가 있죠. 아, 네네. 피그잼. 그걸로 아이디어 내고 또 핵심 디자인 툴인 피그마 디자인으로 디자인하고 이걸 또 개발자한테 넘겨주는 데브 모드도 있고 프레젠테이션하는 슬라이드 기능도 있고 여기에 요즘엔 AI 기능까지 더해져서요. 와, 정말 많네요. 네, 제품 개발의 거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그것도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협업 환경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디자이너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까지 진짜 다 같이 들어와서 일하는 디지털 작업 공간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단순 기능이 아니라 그 워크플로우 자체를 혁신했다. 이게 핵심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이제 기업 고객 비중이 높고 또 한 고객이 디자인 툴만 쓰는 게 아니라 피그잼이나 데브모드 같은 다른 제품까지 함께 쓰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여러 개를 같이 쓴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외부 개발자들이 만든 수많은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피그마 생태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면서 한번 이 피그마 워크플로우에 익숙해지면 다른 툴로 넘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 그러니까 묶어두는 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하, 한번 발 들이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군요. 근데 사용자 경험이 좋고 또 배우기 쉬워서 입소문으로 퍼져나간다는 점도 성공 요인으로 많이 꼽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뛰어난 협업 경험하고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바이럴 확산이 정말 잘 됐죠. 네. 그래서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고객 확보 비용, CAC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한 번 고객이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기능이나 제품을 쓰면서 돈을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아,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순 달러 유지율, NDR이라고 부르는 건데 피그마는 이 비율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어 왔어요. 엔디야? 네, 기존 고객들이 계속해서 더 큰 가치를 느끼고 지출을 늘린다 이런 뜻이니까 사업이 아주 탄탄하다는 강력한 증거죠. 야,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피그마인데 도대체 왜 주가는 그렇게 급락했을까요? 혹시 실적이 안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실적 숫자만 딱 보면 매출 성장률 자체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전년 대비 꽤 성장했죠. 네. 하지만 시장은 그 숫자 자체보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 이걸 더 주목했어요. 변화의 방향과 속도요? 네, 이전 분기 성장률하고 비교하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는 신호가 나온 거죠.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앞으로의 실적 예상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것도 시장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성장률 절대 수치는 괜찮았는데 예전 같은 그런 폭발적인 가속도가 안 붙고 오히려 속도가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이 문제였군요. 정확합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시장은 피그마가 보여준 그 환상적인 과거 성장 스토리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가격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붙여놨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성장 전망치가 나오니까 그 기대치를 빠르게 걷어들인 겁니다. 일종의 기대와 현실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기대와 현실의 충돌. 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AI 같은 신기술에 투자하느라 비용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작용했습니다. 아, 성장 둔화 우려에 비용 증가 가능성까지 이게 핵심이었군요. 근데 아까 기술적인 요인도 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수급 측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시장에 풀린 주식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약간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첫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또 앞으로 직원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이 시장에 대거 풀릴 수 있다는 그 락업 해제에 대한 부담감, 이것도 주가를 좀 짓눌렀습니다. 락업 폐쇄 물량 부담. 그렇죠.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가 오르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피그마 같은 고성장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고요.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네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럼 이제는 좀 살만한 가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현재 가치 평가는 좀 어떤 수준인가요? 그것도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피그마의 가격표는 다른 비슷한 고성장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높은 편이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매출 대비 주가 비율, PSR 같은 지표를 보면 여전히 프리미엄, 그러니까 웃돈을 받고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주가가 반토막에 났는데도 여전히 비싸다는 평가가 있다니 좀 의외인데요. 그 프리미엄은 그럼 어디서 온다고 봐야 할까요? 시장이 그래도 여전히 피그마의 특별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피그마의 강점들, 그게 바로 프리미엄의 근거입니다. 한번 고객이 되면 잘 안 떠나고 오히려 돈을 더 쓰는 경향, 그 높은 NDR 말이죠. 네, NDL. 그리고 디자이너와 개발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 제품 경쟁력, 사용자 경험, 또 활발한 커뮤니티와 플러그인 생태계, 그리고 웹 기반 협업 디자인이라는 이 분야를 개척한 선두주자라는 점. 이런 것들이 높은 가치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되려면 뭔가 좀 더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과거의 영광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앞으로 성장률 둔화 추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AI나 새로 출시한 제품들이 정말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을 해야 한다. 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받고 있는 그 프리미엄마저 정당화하기 어려워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 그러니까 디레이팅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디레이팅, 경쟁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어도비 같은 아주 큰 기업들이 AI 역량을 강화하면서 피그마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경쟁사들이 자기들의 그 방대한 제품군에 AI 기능을 막 녹여내고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싸게 파는 소위 범들링 전략을 쓰면 피그마가 제공하는 기능의 차별성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아, 묶음 판매. 네. 사용자들이 저 기능 어도비에도 있는데?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도 비슷한 거 있던데 이런 인식이 퍼지면 결국은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피그마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피그마 입장에서는 정말 위협적이겠네요. 그럼 피그마는 어떻게 이 위기를 좀 돌파해야 할까요? AI 시대의 피그마만의 생존 전력은 뭘까요? 피그마가 단순히 그냥 AI 기능을 수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피그마만이 제공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효율적인 작업 방식, 즉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피그마만의 워크플로우. 네.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그린 그림을 개발자가 바로 쓸 수 있는 코드로 착 변환해 준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디자인 시스템 관리를 AI가 알아서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특히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그 협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다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그걸로 돈을 버는 능력도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앞으로 개발할 AI 기능에 대해서 명확한 유료화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쓰는 비율, 즉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사용자당 평균 매출,
ARPO라고 하죠. 이게 증가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ARPU 증가를 숫자로? 네, 이것이 향후 피그마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피그마의 미래를 좀 예측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핵심 지표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몇 가지를 좀 꾸준히 추적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아까 강조했던 순달러 유지율, NDR입니다. 이게 과거처럼 1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둔화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기존 고객의 만족도, 충성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니까요. 네, NDR. 둘째는 대형 기업 고객들이 디자인 툴뿐만 아니라 피그잼이나 데브모드 같은 여러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서 돈을 더 많이 쓰는지, 즉 업셀이나 크로스셀이 잘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죠. 여러 제품을 쓰게 만드는 거. 네. 셋째는 신규 기업 고객, 특히 좀 비싼 요금제를 쓰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지도 봐야 하고요. 재무적으로는 회사가 이제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설비 투자 같은 걸 제외하고 실제 손해지는 현금, 자유연금 흐름, FCF라고 하죠. 이게 안정적으로 플러스를 유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니까요. 네, FCF. 그리고 룰 오브 포치라고 고성장 기술주의 건강성을 보는 잣대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매출 성장률하고 이익률, 여기서는 FCF 마진율을 더해서 40%가 넘으면 양호하다고 보는데 피그마가 이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룰 오브 40. 복잡하지만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네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피그마의 리스크 요인이랑 기회 요인을 딱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스크 요인부터 보면요. 첫째, 성장률 둔화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될 위험, 혹은 회사가 실적 전망치를 더 낮출 가능성. 둘째, 어도비 같은 경쟁사들의 공세가 강화돼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거나 기능 차별화가 약해질 위험. 네. 셋째, 락업 해제 물량 출회나 내부자 매도 같은 주식 수급의 불안정 요인. 넷째,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같은 거시경제 변수. 다섯째, 직원들한테 주식 보상을 많이 해주면서 기존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희석될 위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리스크가 꽤 많네요. 네, 반면에 기회 요인도 있죠. 첫째, 여전히 웹 기반 협업 디자인 분야에서는 사용자 경험 UX의 최강자라는 점. 둘째, 120%를 넘나드는 높은 순달러 유지율 NDR. 이건 고객 만족도와 확장성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건 강점이죠. 셋째, 여러 제품을 함께 쓰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고 또 탄탄한 플러그인 커뮤니티 생태계를 가졌다는 점. 넷째, 만약에 AI를 활용한 워크플로우 혁신에 성공한다면 사용자 생산성 향상이랑 회사 매출 증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 다섯째,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 이런 것들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리스크랑 기회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접근이 좀 현명할까요? 무작정 뛰어들기엔 좀 위험해 보이고 그렇다고 외면하기엔 좀 아쉬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좀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 전략입니다. 관망. 네, 성장률 둔화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좀 더 지켜보는 겁니다.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가이던스를 다시 올리는지, NDR이 반등하는지, AI 기능 유료화가 실제로 돈이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주가 수준이 동종업계 평균 수준까지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둘째는 조심스럽게 나눠 담는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여러 번에 나눠 사는 거죠. 다만 나는 이 정도 가격, 예를 들어 특정 PS 배수 이하에서만 사겠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오르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손절매 원칙도 당연히 세워둬야 하고요. 그렇죠. 원칙이 중요하죠. 셋째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일 수 있는데 피그마와 비슷한 다른 소프트웨어 주식과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서 투자하는 페어 트레이드라던가 아니면 특정 이벤트, 예를 들어 락업 해제 전에 위험 노출을 줄이는 해지 전략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 투자자가 실행하기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피그마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뭔가 명확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피그마의 아주 흥미진진한 현재 상황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피그마는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제품, 그리고 강력한 사용자 기반을 가진 회사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성장도나 우려와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품의 혁신성이나 사용자 충성도는 높지만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뛰어들기에는 위험과 보상의 균형이 약간은 좀 아쉬워 보입니다. 성장세가 다시 탄력을 받는다는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 회사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AI 기능의 성공적인 유료화 같은 것들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긴 호흡으로 본다면 피그마가 웹 기반 협업 디자인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고객 지표를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시간이 결국 피그마의 편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피그마를 달아보는 여러분의 시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 답을 찾아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항상 엄청난 변동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피그마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성장통과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결국 미래의 협업 디자인 방식을 정의하는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거대 경쟁자들의 파상 공세와 끊임없는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피그마와 기술의 미래를 지켜보는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